지금 국회에서는요, 6시에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격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안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 시간쯤이면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일단 6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우리 지금 국회 취재하고 있는 조성호 기자 있으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민주당 의총 분위기가 어떻다고 합니까? 네, 일단 그 본회의가 미뤄지게 된 계기를 조금 전에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한테 본회의를 2시간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박병석 의장이 국민의힘 측에 이걸 전달하고 상의한 결과 이제 2시간 미루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예.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의총에서 좀 진지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까? 알려진 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해야 한다라는 의견 당연히 있고요. 예. 그리고 가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를 연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 이제 6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시간 뒤쯤부터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통과될 확률과 부결될 확률을 저는 개인적으로 6대4 정도로 봅니다. 네. 통과될 확률성을 60% 정도 보는 거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초 4시에 표결을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 네. 2시에 의원총회에서 아직까지 난상 토론을 벌였다? 당론이 없다? 네. 근데 결국은 6시로 미뤘다? 저는 그런 게 이해를 못해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국회 본회의 통과할 여부에 따라서 정부의 향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갑론을박을 한다? 저는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의 이 결론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성호 기자, 보통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게 되면 대세 의견이 있으면 이제 결국은 빨리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데 지금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대4 이렇게 제가 수치를 짚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반반 갈리고 당론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결론이 난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거든요. 예. 부결 당론 내지는 자유투표를 결정하게 될 텐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군요. 됩니다.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투표로 할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 의사를 권고하는 건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론에서 의견을 그렇게 모아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인준안 표결할 때요. 네. 이 당론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당론으로 정하지 워낙 최소한 총리 정도로 본회의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자유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예. 이탈표, 내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대충 당론을 정하죠. 네. 그렇군요. 과거를 좀 보면요. 지금 아까 통과가 6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마지막 총리였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무난하게 예. 표결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야가 이렇게까지 극도로 대립하지 않았고 그리고 네. 정권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바로 직후에 큰 선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지금 이제 지방선거라는 절체절명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세게 몰아붙이려고 과거와는 아주 좀 특수한 상황이죠. 네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좀 조금은 고려해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당에서는 이재명 위원장의 이런 말을 좀 들었을 것이고 여기에 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오늘 오전부터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오전 회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강경한 분위기였습니다.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한덕수 후보자를 겨냥해서 역대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중에 가장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또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다른 입장을 좀 얘기했고요. 예. 이를테면 지방선거라는 그 큰 선거 앞두고 네. 자칫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좀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후 의원총회 때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요? 네, 윤호중 위원장 발언을 보면은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 일단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해서 국민 위한 결정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 민주당의 존재 의의를 알리는 길이 뭔지를 잘 생각해서 하자. 뭐 예.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인준에는 협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반대로 가결 입장을 가진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송영길 후보나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지금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역시도 지금 가결 입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일단 선거 전에 끼어든 사람들은 일단 가결 입장에 가깝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지지를 어떻게 또 유지를 하냐. 그리고 이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냐. 이런 고민도 같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 얘기도 좀 할까요? 국민의힘도 의총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났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걸 보니까 그렇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일단 뭐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 전원한테 친전을 보냈어요. 직접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 읍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예. 있었는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펌 고문 등으로 일하면서 한덕수 후보자가 고액 연봉 등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공감하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 영향력이 엄청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요, 물밑에서. 예. 의원총회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기명 투표란 점을 또 강조하면서 네. 양식 있고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소신을 그대로 투표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6시에 본회의에 이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 자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원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체 제적 의원 수의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인준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292석 중에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합쳐서 최소한 40표 안팎 정도의 찬성표가 나와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야 인준안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그 표 분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최소한 40표 안팎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네. 가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흔히 언론에서 이탈표라고 표현을 쓰는 거는 보통 10표 안팎 네. 이 정도 되지 40표쯤 되면 그거는 분산표, 예. 분리된 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네요. 이미 당 내에 예. 표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탈표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의총에서 예. 자유투표로 만약 결정이 되면 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당론을 왜냐하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자유투표로 결정이 되면 예,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윤호중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박홍근 이제 원내대표는 네. 자 한덕수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 외곽에 있는 민주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그래서 저 후보죠. 그리고 송영길 직전 대표가 정권 초기에는 좀 통과시켜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무기명을 할 경우는 말하자면 이재명, 송영길 쪽 얘기한 사람 네.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얘기한 사람은 부결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저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네. 예. 조성호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또 새 정부 출범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협조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기류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동훈 네. 법무장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서 지금 법무장관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 기류가 큰 겁니까? 네,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이후에 네. 다음 날부터 기류가 확 달라진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임명 강행으로 이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네. SNS 글들이랑 그 당내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 맞는 그렇군요. 맞는 저는 이제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게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동훈 카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키자마자 공격을 한 거는 네.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민심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뭐 한동훈 카드 때문에 전략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네.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 그 편지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병원 의원도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일방 통행 독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해야 된다. 이게 발목 잡기라고 판단을 한다면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발목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발 협조해달라라는 친전을 보냈지만 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 인사청문 특위 민주당 간사거든요. 예. 네. 네, 인사청문회를 직접 이제 참여해본 입장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니 네. 그 안 된다라는 걸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이제 인사청문 결과를 반영한 의견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를 편지로 보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최진 원장님, 지금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의 생각과 지금 지도부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득표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강공으로 밀어붙여야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윤호중이라든지 박홍근 네. 지도부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좀 탄력성, 좀 포용하는 통합의 몸매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건데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쓴다면 두 파티에서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죠. 아. 지지층을 결집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강성으로 가고 통합의 면모도 그렇게. 보여주면서 양쪽이 그렇게까지 고도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조성희 기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그 전략이 그렇게 일치해서 당론으로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토론이 길어지는 상황은 아닐 네.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이 궁금해할 텐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목소리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두 뒤축이 닳도록 또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잠시 뒤 6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총이 한창이고요.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가 이제 최대 관심인데, 자,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준안이 통과됐을 경우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통과됐을 경우에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의 동력을 받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코로나 영세민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상당히 좀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 관계는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나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가능성이 계속 높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입장에서 끌려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오히려 더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상당히 좀 양쪽이 딜레마 게임이. 아니 근데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예. 총리를 새로 이제 지명해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는 양쪽 다 여야 다 치명상을 입는 거죠. 아,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는 거죠. 상당히 치명타를 맞게 되는 거고 네. 반면에 예.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은 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집권 초기에 발목 잡기는 또 민심의 역풍을 맞기 때문에 네. 양쪽 다 손해보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부결이 되면은 지금처럼 일단 대행 체제로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총리를 또 임명을 금방 할까요? 지금 대행체제 과거에 김종필 정부 6개월 갔지만 지금 대행체제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 가지를 못하고 새로 임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조성호 기자, 당내에서는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새 정부 발목 잡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건 맞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총리 인준에는 협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걸 겁니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예. 향후 전국에서 이제 그 건강한 여야 관계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건데요. 뭐 일단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과 또 국회, 특히 민주당의 관계 설정에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단 말씀하시는군요. 예. 기승전 지방선거 네. 모든 게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부결되든 통과가 되든 간에 강대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6월 1일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까요? 조성호 기자. 네. 지금 민주당이 원래 17개 광역시단체장 중에 원래 9개 정도 9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목표를 세웠다가 8곳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판세가 생각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석 그 총괄 선대본부장인가요? 예, 예. 네, 김민석 본부장이 이제 얘기한 걸 보면은 지금 이게 허니문 선거다 이런 분위기가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50% 넘게 나오는 그런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선거에서는 5개, 6개 정도를 지키면은 현상 유지를 한 거고 네. 거기서 한두 개를 더 얻으면은 선전한 거고 그리고 8개면은 사실상 승리한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정호영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총리 인준 표결 전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취 표명을 좀 결정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총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아마 자진사퇴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낙마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먼저 낙마하는 거는 예. 그거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민힘 입장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을 빌리면 윤 대통령은 인사를 놓고 거래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게 그러면서 말할 수밖에 내일 없죠. 총리 후보자 인준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아무 액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인준안이 통과가 된다면 예, 자진사퇴를 권고할 그렇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그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민주당 생각 잠깐 들어볼까요? 조성호 기자.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후보자는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미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네. 국민으로부터 국회로부터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미 낙마한 사람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와 한덕수 후보자의 거취를 연결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예. 오늘 보니 대통령실 쪽에서는 저희 취재를 보면은 네. 정호영 후보자 거취를 한덕수 후보자 임명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후 6시 그러니까 지금 4시 반이니까 1시간 반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혹시 의총 분위기 조금 알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내 아까 말씀드린 그 의견들 중에 부결, 가결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본회의 연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네, 일단 한 차례 나오는 겁니까? 2시간 연기가 됐지만은 네. 본회의 일정이 바뀌는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연기 가능성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예, 정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변수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오후에 예, 잠시 뒤에 도착할 예, 예정입니다. 오면은 이제 바로 삼성 가면서 경제 행보를 딛는데 말하자면 예. 대한민국 경제, 민생 이런 부분이 한미 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이런 터에 네.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부결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네. 상당히 아마 마이너스 효과가 클 거거든요. 아, 그럴 그래서 수도 아마 있겠네요. 연기될 예.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표결 자유표로 간다면 표결로 간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과거 지방선거의 상황을 볼 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의 효과 이건 대단히 크거든요. 네. 정상회담의 효과가 보통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나 나타나요? 정부 여당이 항상 유리합니다. 과거에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지만은 특히 미국과 같은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와서 정치적인 의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라든지 말이죠 경제 문제가 논의하면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네. 정치적인 탈정치 보수 어느 진보 어느 쪽에 쏠리지 않는 예. 중도층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정부 여당 쪽에 좀 더 마음을 주는 허니문이 효과가 나타나죠. 네, 알겠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지금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에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앞서 이제 구심점 이야기도 잠깐 저희 해주셨는데 친문계 또 친명계 이런 그 계파 갈등 연장선으로 이게 해석하는 그 언론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까? 뭐 큰 선거를 치렀고 또 하나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표면적으로 그렇게 계파 갈등이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예, 아마 지금 제가 지금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서 후보로 직접 뛰고 있는 사람, 그 선거를 선거 전략을 관리하는 사람, 네. 그리고 당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런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후 6시로 본회의가 연결됐는데요.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계속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 자유투표로 하자,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그리고 연기하자라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뉴스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고요. 6시에 본회의가 만약 열려서 투표가 진행되면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